이 남자 한마디면 될 것을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오전 중에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 어제 불기둥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대규모 매도 흐름을 이어오던 외국인도 7거래일 만에 어제장에서는 매수 흐름으로 전환을 해줬고요. 선물 쪽에서도 동일하게 매수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8%의 상승을, 코스닥은 무려 3.4% 급등한 채 개인만 홀로 매도를 했고요. 어제 외인과 기관들은 대거 사들인 채 국내 증시가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동안 워낙 지수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난 3일 동안 보여졌던 지수에서는 절반 정도만 회복을 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르고 내렸던 종목들만 놓고 보더라도 올랐던 종목들이 2배 이상, 3, 4배까지 가까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하락이 많이 돼 있었고 눌렸던 투심 자체가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갑자기 급반전을 하다 보니까 어제 증권가에서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망을 앞다퉈 내놓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그 안에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전망된다라는 입장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부 증권가에서는 콕 집어서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팔아오고 있던 알테오젠, 어제 기관과 동일하게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권에 이름을 올릴 만큼 제약바이오주 안으로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코스피 쪽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들어간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달성했던 종목들도 대거 포착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확인해봤었던 시간의 상한가 같던 대한제강 11%의 오름폭을 보이면서 어제장 52주 신고가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들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 바이오까지 2차 전지까지 모두 오름폭을 보였던 하루였죠.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아래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도 크게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가 현재 진행했던 AI 포럼에서 젠순왕 CEO가 HBM4 공급 일정을 더 빨리 앞당기자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내년이 되면 업황 자체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무라 증권 측에서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는 소식이 2차 전지 대형주들 위주로는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국내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소식도 있죠. 일단 다음 달에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수혜감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제약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시면 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오징어 게임 2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기립박수가 나왔다라는 긍정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12월 26일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에 출범하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 기대감이 나오면서 배우 이정재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에 투자하고 있는 쇼박스 또한 16%의 급등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점검해봤던 이슈죠. 중국의 무비자 정책, 한국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에 어제 여행주들뿐만 아니라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 항공주들까지 일제히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행 관련주들이 두 종목이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오랫동안 변동성이 없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들도 특히 이 강관 밸브 쪽으로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위치가 확정됐다는 소식이고요. 오는 10일이면 부산에 이 시추선이 도착한다라고 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추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연말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관련 테마 안에서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주목해볼 국내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반짝였던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원스와 배럴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펜젠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 외 시간의 주요 실적 NC소프트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소형 테마주 안에서 ETF 중에서도 최근 게임주들이 지난 2주 동안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일 만큼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이 있었고 또 중국 쪽에서 외자 판호를 대거 발급하려는 움직임들이 잇따라 포착이 되면서 게임주들을 향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게임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되는데 어제 NC소프트가 먼저 그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게 오늘 게임주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가 12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도 9%의 상승을 보였지만 영업 손실이 143억 원이 기록이 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이를 놓고 바로 이제 코멘트를 내놨는데 NC소프트 쪽의 CFO는 내년 주에 인력 감축하겠다. 그리고 고정 비용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연말과 내년까지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에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 나오고요. 또 내년에는 5종의 신작을 출시하겠다라는 일단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미래 모멘텀에 우리가 집중을 해도 괜찮을지 오늘 게임주들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의 주요 이슈들 크게 세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 기준으로 뉴욕 시장에서 시총 1위를 재탈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이슈가 주말 새 나오면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 젠슨왕의 코멘트, SK하이닉스 제품 더 빨리 받아봐야 된다. 원래는 26년도 출시였는데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라는 일정이 공개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오름폭을 보였었는데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상승 소식이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HBM 수혜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중국 안에서의 10월 판매량 급감 소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는 5%인데 전월 대비는 22% 크게 감소하면서 간밤 테슬라 추가적인 주가 부진을 보였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성장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죠. BYD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66%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테슬라만의 부진으로 현재는 시장에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수혜주로 불리는 국내 관련주들 오늘의 주가 방향성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또 나왔던 이슈가 중국과 유럽 쪽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소식인데요. 중국이 일단 제소를 한다라고 하면서 가격 약정과 관련돼서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외신의 헤드라인까지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변동성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 수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간밤 외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의 에너지부가 이번 MOU 체결로 인해서 수조 원 상당의 새로운 경제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에 어느 정도는 완화 신호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체코 쪽의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는 한수원이 확실히 가져가는 걸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해당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동력이 되어줄지는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대선, 우리 국내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대선 관련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대선은 개표가 끝나야만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초박빙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분류되는 경합주 같은 경우도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상 동률로 언론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마지막으로 경합주 안에서의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바로 직후에 FOMC 회의까지 열리는 만큼 미국 안에서의 주요 변수들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된 트레이드 수혜주들은 섹터들 위주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까지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하이브나 위메이드, 제주항공과 롯데칠성 등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이어집니다. 코스닥에 또 신규 상장주도 있는 만큼 오늘 개장 직후에 나올 변동성들 굉장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주요 변수들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뉴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일 첫 거래일은 참 좋았는데요. 다음 날인 밤 사이에는 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불확실성이 가중됐기 때문이겠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0.61% 내렸고 나스닥 0.33%, S&P 500 지수도 0.28%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엔비디아는 0.48%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2% 이상의 상승률도 나타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 상승폭이 작아지면서 다시 시총 2위에 머무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 밤 사이에는 0.4%가량 내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또 추가 매각했다는 소식이 이날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테슬라 2% 이상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10월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주가에 곧바로 작용이 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밤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지연한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스란히 WTI 3%대 상승률로 나타나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으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금요일장 느지막이 전해졌었는데요. 새롭게 다우지수에 편출입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인텔이 나가고 엔비디아가 들어오고요. 다우지수 나가고 셔원 윌리엄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과연 엔비디아와 셔원 윌리엄스 상승 탄력을 입을 수 있을지 8일부터 효력이 재개가 되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11월 5일은 눈을 가린 채 지뢰밭에서 진흙탕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을 것. 정말 복잡해 보이죠. 혼란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초박빙이어서 트레이드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대체로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M7 중에 유일하게 오른 종목 엔비디아, 다우지수 편입을 앞두고 기대감이 조금 작용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상승폭 줄여내기는 했습니다. 테슬라 가장 크게 M7 중에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 월마트, 코스트코 그래도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혼란스러운 시장 속 투자자들이 방어주로 향하고 있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에너지 섹터에도 전반적으로 강한 초록불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빅테크 이슈만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버핏이 지분 25% 추가 매각했다는 소식에 하방 압력 받았고요. 그리고 메타 한번 살펴볼까요? 미 정부 기관과 국방 계약 기관에다가 AI 모델 사용을 승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서 나온 이슈인 만큼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1%가량 일단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D-Day가 되겠습니다. 투표 꼬박 하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인디애나와 켄터키주에서 오후 6시 동부 시간 기준 마감을 하게 되고요. 또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에는 41개 주가량이 이렇게 투표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가야겠죠. 이때는 오전 12시, 그러니까 자정에 투표가 동부 시간 기준으로 마감이 되게 됩니다. 꼬박 하루에 걸치는 투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우편과 사전 투표도 많았던 만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전 12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2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아마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또 시장은 어느 후보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초박빙입니다. 여러 예측 사이트들의 가능성을 지금 집계한 건데요. 세 곳에서는 공화당 측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그리고 또 나머지 세 곳에서는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박빙이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도 어려운데요. 다음 이슈도 함께 보실까요? 핵심 정책 차이를 그래도 두고 보면 조금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가장 극명하게 정책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 에너지, 자동차, 규제, 세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전통적인 석유 에너지, 해리스는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도 당연히 나뉘겠죠. 해리스 측에서는 전기차를 조금 더 좋아하는 쪽이고요. 트럼프는 내연 기관차를 더 선호하는 쪽에 굳이 분류하자면 속하게 되겠습니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측이 조금 더 강한 규제를 선호하는데요. 지금은 또 식료품 대기업, 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식료품 대기업 규제 강화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측에서는 금융, 그러니까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주로 거론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금 측면에서도 트럼프는 각종 세금 감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주를 좀 분류해 보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화석에너지, 천연가스오일, 원자력, 그리고 내연 기관차, 금융이 되겠고요. 해리스 측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식료품 대기업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필수 소비재 섹터에는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 가해질 수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통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두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지 대중 정책은 매우 강경한 편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을 다시 좀 살리기 위해서 제조업 측면의 지원도 강력히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 인프라도 굉장히 두 후보 모두 많이 언급한 분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야기했었고, 해리스 부통령은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업체 세금 공제, 또 여러 건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 왔었죠. 그리고 항공우주 방산도 주목해볼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모두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따른 수혜주를 또 분류해 보자면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AI, 또 바이오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건설 인프라, 또 항공우주와 방산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JP모건이 특정한 종목들을 좀 꼽아봤길래 혹시 관심 있으실까 봐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또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누코어, 클리블랜드 클리프 철강 관련주가 되겠고요. 카이저 알루미늄 생산업체입니다. MP 머티리얼즈는 히토류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대중 정책이 가해질 때면 히토류 관련주 들썩들썩하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노출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친환경 기술 관련주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JP모건의 입장입니다. EV고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가 되겠고요. 차지포인트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최근 한때 서학개미의 관심에도 올랐었던 수소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볼까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실 나스닥 지수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시장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경계 심리가 좀 올라온 만큼 이런 경계 심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오랜만에 금투세 폐지 가능성 발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 흐름이 이어질지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장중 예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 어제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훈풍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경계 심리에 따라서 많이 강하게 빠르게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계획 지연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에너지주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